(2025년 10월 30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오늘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벌어진 전쟁 755일째를 맞이하고 또 휴전 1단계 21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휴전이 발효된 지 3주가 다 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마스는 애당초 약속했던 사망한 이스라엘 인질들의 유해는 아직도 돌려보내지 않고 심지어는 가짜 유해를 보내는 등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짓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하마스의 이런 반인륜적인 행태는 보도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하마스를 공격해서 몇 명이 죽었다라는 하마스의 일방적인 보도만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언론사인지 실명을 한번 대볼까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기레기 짓을 계속 하려고 하는지. 하여튼 오늘도 이런 분노 속에서 이스라엘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직 진실만을 얘기하는 우리 이유진 PD와 함께 지난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리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조혜정 기자가 얘기했듯이 가자지구 안에는 하마스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라고 해서 PIJ 이런 무장 세력 말고 또 토우 세력, 민병대라고 하죠. 이런 세력들이 있는데 여럿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그 토우 민병대 세력은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하마스를 향해서 공습하는 거 무지무지 박수치면서 반기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 하마스가 다시 일어서는 거를 반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무장 세력들이 이제 가자지구에 있는 토우 세력들인데 그간 계속해서 하마스에 대항해왔던 그런 반하마스 세력들입니다. 최근 가자지구 휴전 이후에 하마스가 숙청하고 있는 그 세력들이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의 하마스 공습을 반길 수밖에 없는 세력들이죠. 예, 그리고 얼마 전에 터키하고 카타르가 가자지구 그 재건과 안보 문제에서 뭔가 자기네들도 역할을 좀 해보겠다 그러면서 개입하겠다라는 의사를 보였는데 가자지구의 하마스 말고 이 다른 토우 세력 이들은 또 역시 이 터키와 카타르의 이 개입, 야 니들 가만히 있어 이렇게 거부했다라고 해요. 이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 사실 이 토우 세력들은 전부터 그 하마스를 대항하는 것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협력하기도 했던 그런 세력들인데요. 이번에 터키와 카타르의 경우에는 모두가 친하마스 세력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토우 세력 입장에서도 굉장히 반갑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 터키와 카타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강하게 이렇게 목소리를 내게 된다면, 안 그래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유대 감정이 굉장히 강한 그런 마당에 더 강한 그런 반유대 역풍이 불어올 수 있다 보니, 그래서 이 토우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마치 대변인인 것처럼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듯 합니다. 특히 칸 유니스의 이 민병대 사령관인 후삼 알 아스탈은 앙카라와 도하가 하마스를 지원하고 하마스를 보호한다라고 말하면서 두 정부를 모두 전범자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그 두 나라가 가자 문제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거부한 것이죠. 카타르가 이 가자 문제에 개입하고 싶어 하는 거는 뭐 이전부터 계속 그런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알겠는데 카타르도 카타르지만 터키도 이렇게 가자 문제에 뭔가 자기가 끼어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막 뭔가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 같은데 터키는 도대체 어느 정도 이 가자 문제에 개입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일단 에르도안 대통령과 이번에 터키 국방부 관계자의 말만 봐도 굉장히 적극적인데요.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의 경우에는 터키가 가자지구의 모든 종류의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한 터키 국방부 관계자는 터키가 평화 유지 활동이든 간에 이 인도적 지원이든 아니면 어떤 역할이든 수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미 가자지구로 인력들을 파견하기도 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수색 구조기술자와 중장비 운용 인력을 포함한 터키 재난 긴급관리청인 AFAD 소속 전문가 81명이 터키 내 여러 지역에서 집결해서 앙카라를 경유해 남쪽 국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터키 측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민간 구조팀이지 군사적 임무는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근데 이 작전의 정통한 소식통들이 현지 매체에 전달한 사실에 따르면 이 움직임이 이스라엘과 공식적으로 합의된 그런 사실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터키는 가자 관련 작전에서 안보 감시 활동까지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스라엘 당국은 터키 정부가 이 하마스 지도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유로 가자 지구 내에 터키의 직접적인 개입을 여러 차례 지금까지 거부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터키가 구호 및 이런 재건의 이미지를 앞세우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그 배후에 군사 정치적 계산이 있다고 보고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은 앙카라가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이스라엘이 터키군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터키는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공습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의견을 많이 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불평 불만이 많은 나라인데 그래서 더 이렇게 가자지구 문제에 개입하려는 그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10월 7일 학살 사건 이후로 터키는 이스라엘 행동에 대해서 집단 학살이자 전쟁 범죄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비난을 했고요. 이스라엘을 테러 국가라고 규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해서 역사적 폭군에 비유를 하는 등 이런 선동적인 양상도 많이 띄고 있죠. 그런데 터키는 지금 그 가자지구뿐만 아니라 레바논하고 시리아 문제까지도 뭔가 이렇게 끼어들어서 자기가 뭔가 이렇게 챙겨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 이렇게 시리아, 레바논까지 오지랖 넓게 이러는 겁니까? 일단 지금 터키군이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수행 중인 이 작전 권한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레바논 유엔 평화 유지군인 유니필 하에서의 이 터키 파견 권한도 2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한 건데요. 터키는 이미 시리아와 이라크, 레바논 지역에서 군사 혹은 이 평화 유지 임무 형태로 병력이나 부대를 파견해 왔었고요. 이번에 터키 의회가 통과시킨 그 법안은 그 파견 권한의 유효 기간을 연장시키는 그러한 조치입니다. 즉 터키군이 이 해당 지역에서 계속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간적 허가를 갱신한 거라는 거죠. 이 터키 국방부는 터키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어찌됐든 이번 법안이 터키가 이 지역들에 대한 군사적 안보적 관여를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니필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용필 말고 유니필입니다. 유니필 얘기가 나온 김에 지난 월요일에 레바논 남부 기지에서 유니필 유엔 평화유지군이에요. 이 유엔 평화유지군이 이스라엘의 드론을 향해서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 드론이 떨어졌어요. 유니필은 왜 이스라엘 드론을 격추한 겁니까? 이제 유니필의 말로는 이스라엘 드론이 이 평화유지군 상공을 공격적인 방식으로 비행을 했고 그래서 그에 대한 대응으로 이 드론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어적 대응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하지만 이스라엘 측 주장은 다릅니다. IDF 아랍어 대변인인 아비차이 아드라이 대령은 드론은 일상적인 정보 수집과 정찰 임무 중에 격추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레바논의 유엔 임시군이 고의로 드론을 공격해서 격추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드론을 격추한 후에 그제서야 IDF 부대가 드론이 떨어진 지역에 수류탄을 투하한 것이고 유니필 부대를 겨냥한 사격은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했듯이 이 사실 유니필도 터키의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단체라는 점을 반드시 이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니필이 터키의 지원을 받고 있군요. 그런데 그 유니필은 어느 한 나라 부대가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부대들이 와가지고 각자 이제 역할, 임무를 이제 수행하고 있는 그런 게 이제 유니필인데 이번에 그럼 이스라엘 드론을 격추시킨 그 부대는 어느 나라 부대가 그렇게 격추한 겁니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유니필이라는 게 특정 한 나라의 군대가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병력으로 구성된 이 다국적 부대인데요. 최근 한 외교 소식통이 프랑스 매체 르피가로에 전한 바에 따르면 일요일에 레바논 남부 카프르 킬라에서 이스라엘 드론을 격추하도록 지시한 주체가 프랑스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보도는 프랑스가 유니필 내에서 실질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며 그리고 드론 격추 결정 또한 프랑스 측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해당 매체는 이 프랑스 유니필이 이 평화유지군이 프랑스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터키는 하마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스라엘하고 미국은 분명히 하마스를 테러 집단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보고 있는데 터키는 하마스를 테러 집단으로 안 보는가 보죠?
네, 일단 예루살렘 포스트가 한 분석에 따르면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은 이 정치적 이슬람에 뿌리를 두고 있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무슬림 형제단과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하마스는 이 무슬림 형제단의 팔레스타인 지부로 여겨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터키는 이스라엘이나 미국과 달리 하마스를 테러 조직이 아닌 팔레스타인인을 대표하는 합법적인 정치 운동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러한 연대의 표시로 터키는 하마스의 고위 인사들을 자국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했었고, 그리고 하마스는 터키의 은행과 기업을 이용해서 자금 조달을 시켜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터키가 가자지구 안에 들어가서 뭔가 하려고 하는 거, 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다지 뭐 기분 좋진 않고 반길 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인가요?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밝히고 선을 그었다 그래요. 터키 입 다물고 좀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라고 선을 그었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터키가 가자지구에서 국제평화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건데요.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오랫동안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터키군의 가자지구 참전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군대 파병을 원하거나 아니면 파병할 준비가 된 국가들은 최소한 이스라엘에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 미국 측에도 그 점을 이미 전달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터키의 이런 행보가 심상치 않고, 또 이스라엘은 터키가 가자지구에서 뭔가 이렇게 챙겨내려고 하는 거 분명히 거부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그런 분위기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거부하는 이유가 터키가 최근에 최신형 전투기를 구입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그래요. 터키가 이렇게 군사력을 보강하는 거, 아마도 그런 것도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터키가 이번에 그 전투기, 뭐 최신형이겠죠? 어떤 전투기를 얼마나 구입했는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긴장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영국이 10년 계약에 따라서 터키한테 약 110억 달러, 약 15조 원인데, 이 규모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20대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이게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 터키에 판매한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는 영국과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와 스페인 4개국이 공동으로 개발한 4.5세대 다목적 전투기이고요.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 협정에 대해서 양국 간 전략적 관계의 새로운 상징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계약이 공동방위 프로젝트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이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전투기를 영국에서 샀군요. 그나저나 이게 사실이라면은, 지금 이제 다루려고 하는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인데, 이번에 그 이스라엘 인질들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이스라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그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이 많이 풀려났어요. 즉 하마스 대원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들이 풀려난 이후에 가자지구로 간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 카이로의 5성급 호텔에서 목격되었다. 목격됐다라는 건 분명히 거기서 머물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맞죠? 네, 맞습니다. 이제 데일리 메일이 토요일에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석방된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 150명 이상이 이집트 카이로의 르네상스 미라지 시티 호텔에 머물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데일리 메일이 해당 호텔에서 잠복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해당 호텔에 머물렀던 사람들 중에는 중죄수들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약을 할 때 전직 보안 수감자들이 같은 시간에 묵고 있다, 이런 아무런 사전 통지 없이 호텔 계약을 예약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카이로 호텔은 처음에는 이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이 호텔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방송에서 하마스 군사 조직의 이사가 호텔에 머물고 있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렇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투숙객들은 위험한 이 테러리스트들과 함께 한 호텔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럼 그 5성급 호텔의 숙박비 결코 싸지는 않을 것 같아요. 5성급 호텔에서 자본 적 있어요? 아니,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나도 없어요. 에어비앤비는 만약에 이용하는데 5성급까지 내가 안 가봤는데, 나도 안 가는 게 아니라 나도 못 가는 5성급 호텔을 하마스 대원 이놈들은 간단 말이에요. 물론 본인들이 돈을 낼 것 같지는 않고, 이제 교도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뭔 돈이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 5성급 호텔 숙박비 누가 냈답니까?
이 카이로 호텔 담당자가 칸 뉴스와 이제 통화한 내용에 따르면 누가 숙박비를 지불했느냐 이러한 질문에 터키인이 지불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데일리 메일은 이 석방된 테러범들이 또 카타르나 터키, 튀니지 등 인근 관광지로 또 한 번 이송될 예정이라고 보도를 했고요. 이 해당 국가들은 영국인 관광객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휴양지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 호텔이 5성급입니까? 아니면 호텔 이름이 5성급 호텔입니까? 호텔이 5성급 호텔. 호텔이 5성급. 충격인데. 예, 나보다 낫네요, 하면서. 자, 그리고 지난 10월 28일 화요일이에요. 이스라엘 측이 공개한 드론 영상이 이스라엘 인질 시신과 관련이 있는 그런 영상을 공개했는데 영상 내용이 그야말로 충격적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먼저 저희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상을 보시면 처음에는 이제 저 지금 시체를 묶고 있는 장면입니다. 곡괭이하고 삽자루 들고 좀 열심히 파묻고 있네요. 네, 파묻고 있는데 초반에 이제 건물에서 먼저 시신을 던지는 장면이 먼저 나와요. 그 시신을 이제 묶고 있는 그런 장면이 계속 이어지고요. 열심히 묶고 있네요. 네, 그다음에 이 트랙터는 지금 위에 이제 설명이 나오고 있는 건데 히브리어로 이 트랙터는 묶고 있는 게 아니라 아마 주변에 그 적십자 사들이 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트랙터로 마치 새로운 시즌을 발굴하려고 파는 그런 듯한 저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이 적십자 요원들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 연출을 하고 있고 지금 트랙터로 이제 파는 이 모래 가운데서 시신을 이제 이렇게 파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원래 저 시신들이 묻혀 있었던 게 아니라 적십자 요원이 오기 직전에 저게 이제 삽자루 가지고 시신을 파묻고 네. 그리고 적십자 요원이 오니까 이제 막 시신들을 발굴하는 것처럼 불도저를 끌고 와, 포크레인을 끌고 와서 지금 이렇게 땅을 파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신을 꺼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연출했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그냥 보면은 그냥 국제적십자위원회 앞에서 인질 유해를 회수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논란이 됐던 이유가 사실 지금까지 하마스가 인질 시신 반환을 제때 하지 않았고 또 제대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변명했던 부분이 인질 시신을 찾는 게 어렵고 그리고 또 오래 걸린다 이런 변명을 해왔던 건데 근데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 하마스가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난 거죠. 근데 영상에서 하마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찾았던 시신을 건물 밖으로 던져서 구덩이를 파서 그 안에 시신을 묻고 그 다음에 적십자사가 오자 그제서야 이제 트랙터를 활용해서 마치 시신을 지금 찾은 것처럼 이렇게 쇼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측은 이 하마스가 시신을 찾을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끌기 위해서 사람들을 기만하는 그런 사실을 이번 해당 영상 드론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보여준 겁니다.